모터사이클 업계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2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 국내 이슈를 1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3월 국내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는 링크로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신모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늘 지금 다룰 모델은 총 5개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스카우트 로그, 퍼수트, 그리고 브라보스 1300R, 그리고 두카티 엑스 디아벨 네로와 두카티 우니카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인디언부터 가시죠. 네. 그러시죠.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신모델을 2가지 내놓았습니다. 스카우트 로그와 퍼수트인데요.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막내와 첫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카우트 로그는 이름 보니까 아마 스카우트랑 연관이 돼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스카우트는 인디언에서 엔트리 라인업을 맡고 있는 이제 경량 크루저라고 보시면 되고, 스카우트에 추가된 가지치기 모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퍼스트는 플래그십 아메리칸 그랜드 아메리칸 투어링 모델이죠. 네, 그러면은 두 분 모두 이제 첫인상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첫인상? 일단은 그 스카우트 로그가 발표는 먼저였죠. 네, 먼저 이루어졌고요. 네, 맞습니다. 스카우트 로그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퍼스트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순서대로 스카우트 로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시점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저희 기억하지만 여기 이슈 시간에서 다뤘었던 할리 데이비슨의 뉴 모델 발표에서 로우라이더. ST 버전, 네. 로우라이더 ST 발표됐을 때 막 저희 박수 치면서 막 멋있다. 저거 우리가 갖고 싶던 바로 그 바이크였음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뭔가 저 가격이 그럼 거의 근 4천 아니냐, 근 4천만 원대 아니겠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배기량도 워낙에 크고 거의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엔진 배기량으로 거의 플래그십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대는 아닐 거다가 지배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네네. 녹화했을 때. 네. 하지만 스카우트 로그는 스카우트라는 1136cc인가요 정확하게? 1200cc 미만의 경량급, 비교적 이 아메리칸 크루저 시장에서 경량급에 해당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나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할리 데이비슨의 로우라이더 ST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약간 클럽 스타일이죠. 스타일, 이 눈에 딱 보이길래 조건희 기자는 어땠습니까? 전 둘 다 처음에 하나는 어차피 스카우트고 그렇지. 퍼스트는 챌린저 기반의 그랜드 아메리칸 투어링이라 사실 엄청난 신모델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미지랑 딱 봤을 때. 그래서 사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나 기자님이 보라고, 스카우트 로그를 보라고. 그래서 이제 또 선배가 얘기하는데 안 볼 순 없고, 그래서 성능샘 치고 그냥 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클럽 스타일에 맞아. 약간 이게 프론트 휠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그 경쾌한 느낌? 그쵸.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멋있었습니다. 또 제가 요새 클럽 스타일에 아주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다 같이 로우라이더 ST에 열광했던 게 아마도 요즘 젊은 라이더들이나 맞습니다. 크루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다 좋아할 만한 스타일 같은 거예요. 너무 멋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막 이것저것 치장한 느낌이 아니라 흰 면티에 저 블루진. 최근에 그 커스텀 트렌드도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 이 트렌디한 또 그런 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카우트 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스카우트와 다른 점이 있나요? 엔진은 기존의 스카우트와 같습니다. 수랭 69 큐빅인치의 최대 토크는 97Nm인데요. 근데 최고 마력이 좀 낮아졌어요. 이전에 스카우트들은 100마력이었는데 이번에 스카우트 로고는 94마력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다른 포인트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프론트 휠입니다. 기존에 출시했던 스카우트 바버 20는 모두 프론트가 16인치 휠이었는데 스카우트 로고는 19인치로 커졌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헤드라이트 페어링이 더해졌는데 그 밖에는 스카우트 바버랑 약간 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앞뒤 팬더가 짧은 바버 스타일이랑 에이프 행어까지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프론트 휠이 딱 큰 게 첫눈에 싹 들어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카우트는 낮고 길고 늘씬한 게 이제 매력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에이프 세미 에이프 행어 딱 달리고 팬더 앞에 딱 달리고 이제 19인치 휠 달리니까 존재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게 최초의 발표가 되고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총괄 디자인 총괄을 하고 있는 올라 스테네아드의 계정에서 그가 그걸 올렸길래 거기다가 좋아요. 19인치 프론트 휠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댓글을 달았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는 이 제 성향상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메리칸 크루저 바이크 커스텀 모터사이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이 경량급 엔트리 클래스에 해당하는 모델들이 프론트 타이어가 커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볍게 다루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초심자나 그리고 자연스러운 모터사이클의 움직임을 굉장히 방해하는 걸 좀 굉장히 극혐하거든요. 폭이 넓어지는. 네. 예, 예. 타이어 폭이 굉장히 넓어진 프론트 타이어의 폭이 넓어지면 일단은 핸들링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타이어의 무게 자체 때문에. 무더웠고. 예. 휠이 크기보다는 이 타이어 질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움직였을 때 각도도 훨씬 더 모터사이클 전체가 되게 편안하게 기울이고 다시 세우고 하는 작업이 이 프론트 휠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렇죠. 타이어하고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볼드하고 되게 뭐랄까 좀 와일드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프론트 타이어 사이즈를 굉장히 키우는 모델들이 이건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에 굉장히 그 반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만약에 인디언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이즈를 한 번 더 키웠다. 그러면 뭐 주저없이 제가 그 굉장히 싫은 티 내색을 많이 냈겠지만 19인치 프론트 휠 130, 네? 60, 130에 60이죠. 네. 프로파일이. 네. 이 정도 사이즈면 이거 분명히 안 타봤지만 세미 에이프 행어면 특히나 더 편안한 포지션이고 그렇죠. 핸들링을 하기에 미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안 타봤지만 이거 분명히 핸들링이 좋을 것이다. 가볍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론트 폭 사이즈가 타이어 폭 사이즈가 130mm인데 이거는 16인치일 때도 130mm였어요. 편평비는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휠 자체가 16인치에서 19인치로 훨씬 더 커진 거잖아요. 프론트 휠 자체가. 그런데 폭은 유지되니까 사실상 이게 타이어는 얇아진 효과가 더 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편평비도 더 뾰족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세미 에이프 핸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 휠 그리고 타이어 그거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경쾌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변화점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 스카우트 바버를 전에 한번 시승했을 때 탔을 때 이 사실 보기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그런 토크와 스피드를 느꼈었는데 거기 기반에서 조금 이렇게 와이드한 것까지 더해진다면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하네요. 스카우트는 그리고 20 빼고는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자세였잖아요. 보통 근데 맞아요. 네, 상체가 이렇게 숙게 되는. 네. 그런데 이제 뭐 20도 세미 에이프 행어였지만 걔는 이제 16인치 휠이었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19인치 휠이 되면서 상체를 세우는 자세가 되면서 조금 더 그런 것에서도 확실하게 다른 감각이 들 것 같고 19인치 휠에서 또 기대하는 거는 저희가 R18에서도 또 느꼈던 것처럼 R18 노멀 버전은 프론트가 19인치인데 클래식은 16인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왔던 차이점이 있었는데 확실히 저는 그 R18의 경우에도 19인치를 쓴 노멀 모델이 더 경쾌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휠이 더 앞에가 크니까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앞으로 쑥쑥쑥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제가 아까 스카우트 바버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났던 건데 실제 그 고객들이 바버가 이제 허리가 많이 숙여진다고 허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그랬던 네. 피드백이 많다고 지금 그랬던 네. 게 갑자기 생각나서 음.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허리가 스니까 또 초심자 라이더라면 조금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그 프론트 이제 스카우트 로그는 캐스트 휠이거든요. 캐스팅 휠이죠. 네. 네. 근데 저 뭐 클래식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이어 스포크 휠 좋아하시지만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전형적인 그런 이미지잖아요. 너무 판에 박힌. 근데 또 클래식 바이크에서 캐스팅 휠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디자인이 별로 안 예뻐서 너무 그 흔히 막말로 하면은 그냥 깡통휠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이쁘게 잘 휠이 나왔어요. 멋있게 약간 커스텀 바이크 같이 맞아, 나왔어요. 맞아. 그래서 또 좋아요. 진짜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 전반적으로 차체 컬러 자체도 다크하게 만들어 놨어요. 엔진도 크롬을 배제하고 그 크롬 약간 반짝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다 블랙아웃 되어 있는 컬러고요. 시커멓게 다. 네, 시커멓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 클럽 스타일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만한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되게 다크하게 딱 깔려 있는 네. 단정한 이미지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인디언 스카우트 라인업에서 스카우트는 핸들바가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타입이고 바버는 조금 더 그게 앞으로 숙는 네. 타입이고 바버 20가 위로 APM에 가까웠죠. 여기서 지금 프론트 휠이 바뀐 거니까 저는 이거 그리고 가격대도 네. 인디언 스카우트가 2,270만 원부터 잡혀 있고 네. 그리고 바버 20를 볼까요? 바버 20는 2,320만 원부터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스카우트 로고가 2022년도에 가격 인상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요 근래에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2,500만 원 선 안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이렇게 매우 괜찮은데 그러면. 네. 그러면 예전에 이전 세대의 스포스터 1200 라인업들 가격하고 공랭 스포스터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 챙에서 지금 스포스터 S가 있지만 스포스터 S의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식의 스타일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실적인 대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 그러니까 경량 크루저의 스타일을 원했던 분들. 근데 그쵸. 지금은 사실상 선택지가 없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레벨 1100도 안 들어갔고. 레벨 1100도 안 들어왔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네네.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인디언 또 헤리티지가 있고 120주년, 121주년이지. 이제 121이 작년에 120주년이었으니까. 120년 된 회사. 120년이 넘게 모터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저는 좋은 게 이 클럽 스타일인데 약간 그 클럽이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거 미국도 안 가봤지만 제가 감히 한번 그냥 얘기해 보자면 약간 그 롤라이더 S나 롤라이더 ST는 그 선즈 오브 아나키의 그 이제 캘리포니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약간 이번에 인디언은 약간 그 모델이 입고 나온 옷이나 스타일도 그렇고 그렇죠, 네. 흰 티에 가죽 네. 탁. 약간 그 사막 쪽에 있는 그런 클럽들. 그렇죠. 사막하고 산도 넘어야지 이제 네. 해서 그런 그 조금 접경 더 지역들. 와일드한, 약간 또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있고, 약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기 되게 좋은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크루저 모터사이클을 약간 좀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크루저 브랜드들은 젊은 라이더들을 늘려서 그들이 젊은 라이더를 영입하면 이들이 사실 늙어서 그 안녕하실 때까지 계속 크루저 바이크를 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클럽을 유지를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계속해서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신규 라이더를 유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디언의 경우에는 지금 뭐 FTR이나 스카우트 계열로 좀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그 노력의 결과로서 등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그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이게 아직 국내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도 파악된 바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 출시 일정이나 혹은 향후에 시승 일정 같은 게 잡히면 추가 취재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인디언 퍼스트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퍼스트는 챌린저 플랫폼 기반의 그랜드 아메리칸 투어링입니다. 챌린저와 같은 배기량, 그러니까 116 큐빅인치의 엔진을 갖고 있는데요. cc 단위로 하면 1768cc의 수랭 V-트윈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언에서는 이제 파워 플러스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달아놨는데 퍼슈트는 챌린저보다 최고 마력이 1마력 낮아졌어요. 대신에 최대 토크가 178Nm로 챌린저보다 3Nm 높아졌습니다.
퍼슈트에서 주요점으로 볼 건 리어의 전자식으로 프리로드를 조절할 수 있는 폭스 서스펜션이 채택되었다는 점이고요. IMU 기반으로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 코너링 ABS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챌린저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7인치 터치 스크린 계기판이랑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퍼스트? 저는 챌린저 저희가 시승할 때 챌린저를 타면서 이제 할리 데이비슨에 대입해 보면 로드 글라이드가 있고 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가 있듯이 이제 요거 기반의 이제 그랜드 투어링 모델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나온 느낌이고 그래서 그 더 확장된 어떤 여행의 재미를 이게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늦게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한 타이밍 좀 늦지 않았나? 챌린저가 출시한지도 꽤 됐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건 인디언의 기존의 그랜드 아메리칸 투어링이 로드마스터가 있었는데 그렇죠. 걔는 이제 핸들바에 페어링이 부착된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조금은 약간 올드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고 그런데 퍼슈트는 프레임 마운트니까 핸들링도 더 가벼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그리고 뭐 로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공냉 엔진을 썼잖아요. 아 그러네. 네, 순행 엔진을 사용한 그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어쩌면은 이 그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의 투어링 라인업에서는 엔트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상 로드마스터가 네네. 워낙에 그 화려하고 고급진 그쵸. 구성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필요한 것 이상의 필요 충분한 높은 성능과 그 신뢰성 그리고 여행의 편의를 돕는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동승자와 함께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뭐 그런 이제 목표 혹은 그런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챌린저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레그 실드 쪽이 추가가 된 거하고 그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레그 실드 쪽이 추가되고 발 앞쪽에 있는 그렇죠. 그쪽하고 이제 뒤에 탑 케이스가 달린 것이 제일 큰 변화점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때 할리 데이비슨의 로드 글라이드하고 챌린저를 같이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끼리는 그 일종의 뭐였죠? 킹 오브 베거스를 우리 나름 킹 오브 베거스의 컨셉으로 가져갔던 거였잖아요. 요게 더 좋은가 저게 더 네. 좋은가 누가 진짜 킹 오브 베거인가? 요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 누가 왕인가? 네. 누가 왕이 될 성인가? 로드 글라이드하고 챌린저를 가지고 나갔을 때도 그랬고 그 챌린저가 발표됐을 당시에도 로드 글라이드를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그렇죠. 도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챌린저였잖아요. 이름도 이름이. 도전자라는 디자인이랑 이름이랑 뭐. 네, 완전 너무 노골적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도 되게 관심이 있었던 모델이었으니까 저희끼리 같이 한번 더 네, 시승해 보자고 멀리까지 나갔다 왔었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할리 데이비슨도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똑같이 얘기했었지만 할리 데이비슨도 그 킹 오브 베거스에서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네가 이겼으니까 약간 스포츠에 약간 더 이렇게 스포츠 뽕이 이렇게 차올라서 ST 버전들이 공개가 됐는데 인디언은 그 반대로 져서 그런가? 투어링에 집중하는. 우리 배거 아니고 이제 투어링님 물론 이제 배거도 계속 나오겠지만 챌린저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 확장을 하는 방식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네. 싶어요. 그런 구도도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이름도 퍼슈트인데 그렇죠. 퍼슈트가 뒤쫓다, 추격, 추적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챌린저가 도전자였다면 퍼슈트는 쫓아가는 잡으러 쫓아가는 뒤에서 거죠. 이제 불을 켜고 쫓아가는 거죠. 똥침을 막 해서 그래서 나오면 같이 한번 시승을 해보는 게 또 그것도 재밌겠네요. 사실- 정확히 그 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랑 붙겠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일 재밌는 그림은 로드 글라이드, 챌린저, 그 다음에 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 그 다음에 우리 퍼스트 이렇게 네 대가 뭉쳐하고 다 가면 이거 살아 있는데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기대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라인업으로 얘기해 보니까 이름이 다른 게 약간 헷갈리긴 하네. 그러네. 이게 아, 그렇죠. 로드 글라이드, 네, 로드 이게- 리미티드. 네. 아, 그거 익숙해져 있어서 아, 그런지 이제 모르겠는데 스트라- 예,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쵸? 약간 좀 그래요. 챌린저의 느낌은 약간 저한테는 약간 뭐랄까요? 챌린저라는 영문을 이렇게 쓸 때 화려하게 필기체로 쫙 이렇게 쓰는 느낌인데 퍼스트는 요번에 레그실드 쪽에 퍼스트라는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보면 되게 볼드하게 들어갔어요.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퍼스트 이렇게 딱 좀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젊은 느낌을 주고 싶었나 보다 로드 마스터에 비해서. 네. 확실히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한 방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뭐 딱히 막 엄청 반갑거나 하지는 않고. 맞아요. 그런 느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반갑거나 오히려 뭔가 그런 건 없고.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할리 데이비슨의 ST 라인업이 더 훨씬 더 반갑고 막 환영하는 신선한 느낌이 네, 맞아요. 확실히 있죠. 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포스트는 사실 조금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건 왜 안드로이드 오토는 왜 그렇게 홀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 비중으로 따져도 네네. 절반 이상은 아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실 텐데 안드로이드가 70%가 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니까. 미국 시장에는 확실히 그 애플 점유율이 좀 높지 않나요? 아 우리나라 미국 시장하고 관계 없는데 할리는 다 넣어주죠. 할리는 안드로이드랑 애플 애플 카플레이랑 카플레이 다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안드로이드 유저라서 애플 카플레이 되는 거 그림이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인디언에서 안 넣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드로이드에서 안 주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돈 주고 쓰겠다 그러면 다 해주겠죠. 그럼 인디언이 돈을 안 줘서 안 주는 거구나. 그러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 약간 그건 좀 반쪽짜리 같은 아쉽다. 느낌이 있긴 한.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그것만 지원이 돼도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문제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지원이 안 되는 건 조금 아쉽네요. 좀 많이 본사에서 한국 시장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니즈를 좀 파악해서 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뭐 실제로 한국 시장은 사실 유럽하고 사실 하나로 묶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있구나. 그 지금 챌린저도 그렇고 원래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국내에서 사용을 못 하니까 더 그게 좀 필요한 측면이 있기도 하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때도 우리 맞아요. 우리끼리 킹 오브 베거스 할 때도 예, 예. 조건희 기자님 그랬잖아요. 네. 다 써봐도 네. 이게 제일 좋다. 안- 티맵이 최고다. 맞아요. 카플레이 짱, 네. 카플레이 짱이다. 안드로이드 짱. 다른 거 안드로이드 짱이다. 이 그 편의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때 물론 당연히 유선 그렇죠, 연결이었지만 유선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시승을 나가면 서로 바꿔 타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탔을 때는 제 안드로이드 오토 꽂으면 그 안드로이드 폰 아무것도 안 꽂으면 나오고, 예. 안드로이드 오토로 작동이 되고 예, 예. 조건희 기자님 타갖고선 아이폰 딱 꽂으면 아 할리, 예, 네, 예, 할리 예. 데이비슨에서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챌린지 타고 가다가 바꿔 타면 그게 안 되니까 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편하게 음악 듣고 가는데 그쵸, 저 그때 제가 또 신나게 막 음악 들으면서 다녔구나. 막. 어찌나 화가 나는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그건 여전히 좀 아쉽네요. 그런 단점들과 또 장점들도 저희가 추후에 이 모델도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고 나면 실제로 보고 프리뷰도 해보고 리뷰도 해보면서 또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두카티 소식을 준비했죠. 두카티는 엑스디아벨 네라를 공개했고요. 또 일종의 커스텀 에디션인 두카티 우니카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두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우니카가 먼저 발표됐었죠? 맞습니다. 네. 네. 우니카부터 하시죠. 그럼. 네, 우니카는 어떤 이 장르라고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시스템? 이거 뭐라고 해야 표현해야 될까요?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럼 되죠. 네.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는 이거 거예요? 뭡니까? 우니카 이거 뭡니까 이거? 서비스? 서비스?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프로그램, 좋은 말이 있었네. 프로젝트. 네. 제가 다 프로그램이 이번 있었습니다. 달 저희 더모토 3호로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소개를 해놨는데 두카티 우니카는 조금 더 먼저 발표가 되었고요. 이거는 그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소개가 된 거였어요. 우리가 두카티 모터사이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모터사이클이지만 더 특별한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브랜드가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 혹은 주문 제작 시스템 이런 거라고 설명을 간단하게는 그렇게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거 작년에 저희는 에이크마 끝나고 두카티 팩토리 투어를 맞습니다. 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둘러보다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파란색 파니갈레가 있는 거예요. 10%. 네, 그래서 저거 뭐냐고. 맞아. 회사가 네. 다 빨간색인데 그치가. 벽도 다 파란색은 빨간색인데 못 봤잖아요. 저희가 그쵸. 까만색 두카티는 그치, 봤어도 맞아. 노란색 두카티는 있어도 그래서 저 뭐냐 그랬더니 막 이걸 봤네 약간 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쉿쉿 하면서 약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엑스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지역은 또 우리 중동 오일머니 부자들이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쵸. 이게 특별한 그런 걸로 만드나 보다 했더니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때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네, 일종의 그때 뭐 커스터마이즈 돼서 이제 출고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뭐 우니카라고 이제 그런 네, 표현은 프로젝트인지는 몰랐죠. 하지는 네.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도 누가 그냥 공장으로 네. 이제 해서 이렇게 오더하면 이렇게도 해주나 보다라고 이제 지레짐작을 했었지 요렇게 이제 프로그램화돼서 나온 거는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네. 저 사실 이게 나오고선 처음에는 저도 누구나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란색 파니갈레라니 파란색 두카티라니 상상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혹은 어쩌면 이제 되게 뭐 두카티 브랜드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파란색으로 도색을 그러니까 뭐 사고 나서 새로 도색을 얹어야 되는데 난 파란색 얹을래. 약간 좀 그러면 헤리티지하고 맞지 않잖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 파란색 수치기 타든가. 수정이 사든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무슨 그린 컬러로 만든다거나 라임 그린 컬러로 두카티가 나온다거나 아오. 죄송합니다. 아니 두카티랑 그 컬러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도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뭐지 대체?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이 원하고 노렸던 바는 정확하게 딱 그거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 그래서 그 뭔가 데모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 예시로 보여준 게 그 파란색 네. 파니갈레. 심지어는 그거 슈퍼레즈라더라고요. 자료 사진 뒤져보니까 어쩐지 날개가 기가 막히죠. 날개 달려 있으면서 거의 뭐 날아갈 듯이 날개가 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 있고 그냥 파니갈레 날개가 있고 막,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눈에 확 들어왔고 심지어는 그 발표된 보도용 사진에 보면 헤드라이트 있는데 요를 사진을 찍어놨어요. 물론 이제 약간 그 특히 서구인들을 탑 조명을 때려서 이 눈 밑에 검게 나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요 밑에는 노란색인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사진이. 그래서 이거 뭐야 신모델이야 신모델 발표야 하고 봤더니 사용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양을 맞춰서 개별 주문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탈리아 두카티 본사의 두카티 첸트로 스틸레라고 해서 첸트로는 센터, 스틸레는 스타일, 이어서 스타일 센터. 스타일 센터. 여기가 이제 본 그 두카티의 디자인 센터, 디자인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디자인 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소비자의 개별 주문에 맞춰가지고 두카티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터치로 스타일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커스텀 메이드된 두카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특별 프로그램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약간 그 모터사이클 브랜드로는 약간 처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에서 컴피규어를 제공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거 옵션을 갖다 붙이는 두카티도 있어요. 그쵸, 근데 맞아요. 그런 거지 색깔을 막 자기 마음대로 조합하는 건 없어요. 원래 있는 거에서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그쵸. 약간 제가 이걸 비슷하게 본 게 포르쉐. 제가 틈만 나면 포르쉐 사이트에 들어가서 컴피규어를 하거든요. 이건 1억 8천? 예, 까레라 S는 비싸니까 기본형으로 가자 했다가 이래도 1억 8천이네. 막 이러고 하거든요.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박스터면 충분해. 저도 1억 4천은 있어야겠구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약간 그 느낌이다. 예, 그래서 약간 특별한 진짜 특별하게 만들어. 어나더 클래스 약간 그런 딱 느낌이 들었어요.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천차만별이지 않을까요? 원하는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나만을 위한 커스텀이 되어 있고 그게 공장 생산이니까 그 뭐 하이엔드로 올려놓은 퀄리티의 도장과 이 부품의 조합, 컬러, 배합 이런 것들이 다 두카티의 이제 스타일 센터에서 다 맞춰서 그리고 이걸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커스텀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도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완성도 있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를테면 디자인 작업 자체가 1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에 대한 조예가 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별적인 커스텀을 해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난 주머니에 돈은 있는데 네. 내가 원하는 게 대충 이 엘레강스 하면서도 되게 눈에 띄는 컬러였으면 좋겠고 했을 때 그것을 두카티의 디자인 센터에 있는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기깔나는 디자인을 뽑아서 문서화해가지고 서로 컨펌을 받고 확정을 하면서 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커스텀 빌더한테 직접 의뢰하는 거랑은 뭐가 다른 점인가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빌드 퀄리티가 일단 다를 것이고요. 왜냐하면 두카티에서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인증상에서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앞뒤 길이를 늘리거나 옆으로 빵을 키우거나 하는 이제 디멘전이 달라지는 것들은 손댈 수가 없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파츠들을 동원해서 커스텀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 빌드니까 그만큼 품질상에 있어서도 만들어져 있던 걸 분해하고 뜯어가지고 새로 뭔가를 달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로스가 없다. 그렇죠? 이를테면 정말로 그 프론트 포크에 캘리퍼를 붙였다 뗐다만 해도 그 접합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들 약간 스트레스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특히나 정말 특별한 자기만의 무언가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도색 퀄리티, 도장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개별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카본 파이버로 뭔가를 입힌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생산이 돼서 나오는 것과 개별로 떠내는 거는 정말 다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보다는 이게 완성도가 더 높고 그리고 이걸 아마도 수리를 하거나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본사가 책임을 져줘야죠. 그러네요. 가장 큰 프리미엄은 결국에는 두카티에서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단 하나의 모터사이클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겠죠. 그렇죠. 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다른 부분. 보증도 되겠죠. 당연히. 보증이 된다는 게 가장 다른 저거네요. 뭐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리콜도 해줘야 될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색깔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디자이너들이 만져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포르쉐 얘기했는데 반스 커스텀만 해봐도 이게 웬만한 사람들을 컬러 배색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이게 컬러라는 게 굉장히 좀 다루기가 어려운 거라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옷도 똑바로 못 입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전문가들이 네. 다 이제 그렇죠. 옆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인건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차값에. 그렇겠다. 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심지어 인건비도 전문 스페셜리스트의 인건비니까 또 많이 두카티 비싸겠네요. 두카티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나의 커스텀을 봐주는 거잖아요. 그 오리지널을 디자인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곳에 기반 삼아서 그걸 터치를 만져준 거예요. 그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굉장히 기가 막히네. 굉장한 프리미엄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은 파니갈레만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보도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우니카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건 그 스크램블러까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크램블러도 우니카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네, 하지만 실제 수요층은 더 고가 모터사이클에 몰리긴 하겠죠. 전 스크램블러 땡기는데요. 스크램블러도 그런가요? 네. 가능하겠죠. 그 스크램블러 땡기는데. 심지어는 이게 뭔가 정말로 제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해 보면 와이프한테 선물로 오토바이를 사주고 싶어. 네. 근데 이니셜과 이런 걸 박아 넣고 되게 그녀만을 위해서 디자인된 스크램블러를 선물하고 싶어. 그러면 돈이 얼마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얼마가 들든 간에 남편이 선물 받으면 안 되나요? 남편이 선물 받을 수도 있죠. 선물 받고 싶죠. 네. 부자 아내가 남편에게 깜짝으로 선물해주기 위해서 내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배합을 이렇게 딱 제시를 했더니. 근데 약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네. 왜요? 싫어하면 어떻게 그걸 했는데. 근데 두카티 디자이너가 손 봐줬으니까 마음에 들겠지. 아 그런가? 그리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 자랑을.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랑할 수 있을 거야. 아 근데 또 저희는 또 취향이 이게 또 개인 취향이 확실한 사람들이라 또 이게 또 선물 받아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라.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가불기를 쓰시네 또. 그러면 이 두카티 우니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두카티 코리아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런 그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고서는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카티 코리아에서 두카티 우니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참가하실 분들 모이세요 하는 모집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러네. 프라이빗하고 특별한 스페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쩌면 두카티 코리아 내에서도 그 뭐라고 할까요? VIP 고객들에게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결국엔 본사와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딜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카티 코리아가 그 역할을 맡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두카티 우니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고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두카티 코리아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상담 받아보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저는 엄청 이게 궁금해. 조금 더 그 개인적으로 대충 이거를 돌려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르쉐를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두카티라는 것에 대해서 더 뭔가 이렇게 드림바이크로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나만의 드림바이크를 만들어봤다. 그렇죠. 실제로 할 때는 뭐 이렇게 1대1로 해가지고 프라이빗하게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건 재밌겠네요. 네. 두카티 코리아에서 두카티 코리아에서 태극기 에디션으로 두카티 코리아 에디션으로 우니카를 한 대를 주문해가지고 옆에 태극기 빡. 그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어떤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요. 제가 쓰는 돈은 아니라서 그 돈이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두카티 우니카 정도 내가 한번 해볼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모토 이슈 보고 연락했다. 나경남 기자가 적극 추천했다. 더모토에 실려 있습니다. 더모토 보고 연락했다고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네. 저한테 커미션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두카티 엑스디아벨 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다 보셨어요? 근데 네라 엑스디아벨 네라 네. 에디션? 저는 네라 해가지고 또 엄청 그 또 앞전에 두카티 디아벨 람보르기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 기대를 하고 봤어요. 그런데 내라. 뭐지? 그냥 딱 보고서 이게 끝이라는. 확실히 확 뭔가 다른 모델 완전 뉴 모델이 나올 만한 시점도 됐던 터라 이 뭔가 더 획기적인 어떤 모델이 있을 거다 혹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까니까 조금 김이 빠진 느낌 같달까요? 네라잖아요, 네라. 네라가 이제 블랙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이태리어로 그쵸. 네로. 네 네로 네. 해가지고 네라 블랙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뭐 뭔가 다른 새로운 건 줄 알았더니 시트 에디션인가 이게. 이게 정확하게는 두카티 엑스디아벨 네라 에디션이라고 이제 공개가 됐고 결국엔 이게 블랙 에디션인 거죠. 그러네요. 네네. 네. 블랙 에디션인 건데 저 사실 이거 딱 의도해서 딱 기다렸다가 본 건 아니었는데 그 라이브로 프리미어 하는 걸 봤어요. 글로벌 프리미어 영상을 봤거든요.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그 제가 대충 번역해서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두카티는 지금 새로운 시트 5개를 새롭게 런칭했다고 하는 거냐 라는 그 이렇게 훅 찔러넣는 깊숙하게 찔러넣더라고요. 그 보고 저는 사실 두카티가 뭘 해도 되게 좀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보고서는 약간 좀 뜨악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 네라라는 모델 지금 시트 5개 뭐 컬러 이러는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 두카티 엑스디아벨 네라는 500대 한정되는 에디션 모델인데요. 두카티랑 이태리의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인 폴트로나 프라우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브랜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이 있는데 그게 전통, 장인 정신, 기술, 혁신 뭐 이런 정신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저희가 시트 에디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엑스디아벨 네라에서 특별한 점은 시트입니다. 왜냐하면 폴트로나 프라우가 찾아보니까 가죽을 잘 쓰는 걸로 유명한 가구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라에는 펠레 프라우라라는 특수 가죽이 제작된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그 시트 가죽을 이제 폴트로나 프라우에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색깔이 총 5개입니다. 시암 레드, 스틸 블루, 시멘트, 인디아, 셀바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각 100대씩 해서 총 500대.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월드 프리미어에 댓글로 나왔다는 게 이 5개를 발표한 거냐? 네. 이걸로 이제 시트만 파는 거냐? 뼈 때리는 그 댓글이었다는 거죠. 시트 5개 나왔다는 얘기 아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 사진이 그 보도자료 사진에 있어요. 이렇게 컬러별로 시트가 5개가 이렇게 벽에 멋지게, 가죽 네. 깔려 있고. 예. 뒤에 이제 컬러 시트 쫙 이렇게 있고 되게 멋지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가구 브랜드 혹은 소파 가죽 썼다고 지금 이걸 에디션이라고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내놨어?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 뭐가 또 있군요. 폴트로나 프라우가 이게 엄청 그 하이엔드 브랜드로 취급받더라고요. 하이엔드 브랜드여도 어차피 가구 브랜드인데 모터사이클에 뭐 시트가 명품이라고 해도 의자여서 그냥 네. 의자 브랜드랑 같이 한 거라고 다들 이해를 사실 한다고 뭐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전 그냥 이태리 브랜드를 한 개 더 알게 돼서 아.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하고 아는 척하고 할 수 있어서 그냥 그거. 이 그러면은 이 뭔가 콜라보레이션한 거에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폴트로나 프라우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한번 그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이탈리아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개 더 알아본다. 아 인문학 시간이구나. 한 가지 더 알아보자라고 접근해 보면 알아보면 좋잖아요. 알려주세요. 네. 폴트로나 프라우 제가 그 나오자마자 저도 몰랐던 브랜드라서 제가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국내에는 원래 그
욕조라던가 이런 욕실 용품들을 이탈리아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싼 물건들과 가구류들을 수입해서 판매했던 곳에서 먼저 이 브랜드를 가지고 왔었고요. 고가의 명품 가구 편집숍들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들어갔다가 이름이 나오는 그런 두오모 뭐였는데? 아까 뭐 어, 찾았었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이 전시됐을 때 거기 이벤트를 했을 때 실제 고객들이 그 앞에 주차장에 차를 쫙 깔아놨는데 다 슈퍼카인 거예요. 페라리, 두카티는 없었나요? 두카티는 거기 없더라고요. 이 근래에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새 나가는 얘기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명품 소비가 많이 양상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에르메스 백 이런 것들이 되게 미친 듯이 팔려고 지금도 미친 듯이 팔린다고 하지만 미친 듯이 팔리던데요. 그 이런 비용을 쓰는 거에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안 시점이 돌아다니니까. 됐다라고 봤을 때는 하나의 오브제로서 집안의 장식용품처럼 비싼 가구나 그렇죠 장식장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이 폴트로나 프라우는 인정을 받는 브랜드고 특히나 이들이 만든 그 소파 싱글 시트 소파 이제 암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딱 지금 봤을 때 엑스디아벨 네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컬러인 레드 컬러가 딱 그것과 맞아 떨어지는 컨셉처럼 보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브랜드 설명과 아직까지는 모터사이클과의 접점은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점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또 정열과 열정과 장인 정신과 이 또 기술, 혁신 이런 쪽에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이탈리아 브랜드들하고 이탈리아의 고급 브랜드들하고 이 폴트로나 프라우는 그 이전에도 이런 협업 과정들을 해왔고요. 1980년대에 란치아 하고 협업을 먼저 했었고 그 이후에 페라리나 마세라티 같은 명품 슈퍼카 브랜드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왔고 그리고 특히나 돈이 많고 럭셔리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가장 슈퍼카가 있으면 바다에선 요트, 그렇죠. 파워보트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죠 전용기. 이런 쪽에 폴트로나 프라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카 브랜드들하고 협업하면서 자기네 가죽 기술을 슈퍼카에 얹어놓는 콜라보레이션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고급 요트 제작사랑 협력해가지고 그런 이제 내장에 필요한 가죽 소파라던가 이런 내장재들을 다 갖추는 것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전용기 비행기에도 그쪽을 했었다 합니다. 이제 모터사이클에서도 폴트로나 프라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납득을 다들 안 하시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전 그 보도 자료에서 가장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 지금 시트에 그 두카티 엑스디아웨를 뜻하는 X 그거를 가죽에 그 레이저 각인으로 새겼대요. 근데 가죽에 원래 그 각인 새길 때 다 레이저로 하는 거 아닌가요? 퀄리티가 좀 다를 수도 있죠. 아니 그 뭐 장인이 이렇게 그 핀스트라이프 하는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해서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이게 이게 장인의 이게 한 땀 한 땀 이게 들어간 거구나라고 할 텐데 아니 뭐 이거 저희 키링 만들 때도 이거 띠디디디디 해가지고 레이저로 하는데 그 자랑할 건 아닌데 그 굳이 이렇게 보도 자료에다가 뭐라도 특별한 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모델 체인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거라서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랄까요 이게 이런 식의 콜라보레이션은 결국은 각각의 브랜드가 협력했을 때 최대한의 뭔가 서로가 노리는 바가 있잖아요. 각각 두 개의 브랜드가 협력한다고 하면 이 브랜드도 얻는 게 있어야 되고 저 브랜드도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카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폴트로나 프라우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이제 가구, 폴트로나 프라우의 가구라던가 이쪽 소품에 대해서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카에 익숙하거나 요트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터사이클을 뭘 생각할까 했을 때 두카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효과. 이것과 이것이 둘 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의 그 정수,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계돼서 관심을 갖게 만들 때 되게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지점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결국에는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 폴트로나 프라우와의 협력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마케팅 툴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500대 한정 생산인데 그 시트 컬러별로 5대 한 개당 100개씩이고 그럼 국내에서 이거 살 사람 5명 모으고 할까? 5대만 딱 준비해가지고 받아서 국내 유일 5대 맞네. 국내에선 색깔 한 개씩이니까 유일 5개. 네. 색깔 다른 5명이 모이면은 그 파워레인저네. 5명 파워레인저. 5명이 모이면 포드 싸지고 롤링 썬더 같은 거 나가고 와.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 폴트로나 프라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원래는 이제 그 세트가 시트, 그다음 뒤에 그 텐덤 시트하고 등받이, 네. 그리고 키 홀더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저기 뭐야 이게 스마트 키. 스마트 키라서 스마트 키를 잡는 이제 주머니 형태의 그 홀더하고 명함 지갑 같은 것까지도 아마 이 스페셜 패키지로 같이 제공되는데 이거 아마 보도 자료 사진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이거 보고선 저는 뭐 관심이 갖게 되는 적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아 두카티 코리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두카티 코리아에서는 초기 딜러들 수주회 이런 데서 이런 거 할 건데 니네 주문할래? 몇 대 주문할래? 저희는 안 할래요. 그 결과였던 걸로. 네. 들어오지도 않을 건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냐? 또 혹시나 모르시잖아요. 에디션이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남아 있다면.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 이게 뭐 대대적으로 알리거나 이런 작업, 이런 그 협력 작업을 대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일단은 부정적인 상태이고요. 하지만 정말로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보시고 이런 식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경남 기자가 그러던데 하면서 전화 한 통화 아니면 가셔갖고 문의하시면서 그거 나 하나 살라 그랬는데 안 가져와서 못 사겠네 이런 거 한번 해주시고 걸어다가 사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아니 한 대 주문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집에 바쁜 일이. 네, 지금까지 두카티에 대한 소식을 알아봤고 사실상 국내 현실과 조금 맞지 않은 두 서비스 혹은 모델이어서 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광고는 아니지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니카는 뭐 근데 생길 것 같아요 금방. 뭐 분명히 문의하시는 분이 문의하는 있겠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보스 1300R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출시하실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조건희 기자? 4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4가지나요? 네.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 왜 브라보스를? 브라보스가 차가 엄청 안 팔리는구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와 진짜 돼지같이 생겼다. 이렇게 4개였어요. 진짜 매운맛이에요. 매콤하네요. 나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 브라보스 1300R에 대해서는 저희 더모토 3월호에도 좀 안 보이는 건가? 더모토 3월호에도 제가 잘은 아니고요. 좀 뚱값 해던데요? 썼는데요. 기사를 정리를 했는데 모터사이클을 타는 우리끼리는 호돌이라 그러지만 그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제가 KTM을 엄청 옹호하거나 막 엄청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KTM이 이 정도인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들은 브라부스가 필요했을까? 저는 KTM이 어떻게 브라부스랑 브라부스가 필요한 거죠 KTM이. 브라부스에게 KTM이 필요했어도 KTM은 뭐 튜너 주제에 무슨 우린 제조사임 했었어야 됐다. 아이고 바이크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 이 시점에서 브라부스가 계속 나오는데 브라부스가 무엇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라부스는요 그 흔히 알려진 거로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튜너죠 튜너. 뭐 다른 것도 하긴 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를 주요로 하고요. 그 유명한 거로는 이제 모터스포츠 기반으로 해서 벤츠가 만드는 그 산하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가 AMG잖아요. 근데 AMG 바이크들, AMG 자동차들을 갖다가 더 그 한계 성능까지 뽑아내는 튜닝을 하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아마 그 배지 달려 있는 그런 정도의 브라부스들은 돌아다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 특히 G박에 네. B로 딱 네. 써 있는 거 본 적이 있고 하는 거. 네. 그거는 벤츠에서 사는 건 아닌가 보죠. 그러면 브라부스에서 구입을 하는 거고 사실은 벤츠의 튜너인 거라서 벤츠랑 회사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하나의 튜닝 전문 브랜드. 튜너죠 튜너. 그래도 네. 튜닝 브랜드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긴 해요. 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자동차 세계에서도 유명한 튜너가 많지만 아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그레이티스트 카 튜너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위대한 카 튜너는 누구인가 궁금하잖아요. 검색해 보세요. 누굽니까?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10위가 알피나 BMW 전문으로 하죠. 그다음 코닉세그 스페셜 이게 9위, 8위가 브라부스, 7위가 캘러웨이. 캘러웨이는 저기 뭐야 미국차 네. 하죠. 그다음에 6위가 이게 라우 벨트 베그리프인 것 같아요. RWB 이거 뭐 이건 저기 뭐야 포르쉐 튜너고 폭스바겐 튜너인 앞트 ABT 그다음에 포르쉐 또 튜너로 포르쉐래 폭스바겐 튜너인 앞트 그리고 테크아트 리버티 워크 그다음에 2위가 루프 알죠? 누군지? 어딘지 아시죠? 몰라요? 루프는 포르쉐 네. 그리고 1위가 감발라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자동차 덕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페트롤 헤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차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덕들이나 돼야 브라부스가 뭔지 알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차덕들이나 돼야 브라부스가 뭔지 알지. 그래도 그 중에는 그 아르르 하는 거 브라부스 이렇게 아니 그 정도 산하 인식은- 브랜드면 BMW M이나 그죠? 그리고 벤츠의 산하로 벤츠에서 사실 먼저 알아주는 건 AMG죠. 그렇죠. 맞습니다. 현대는 N이고. 현대 N은 튜너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들은 그게 튜너가 아닙니다. 튜너가 아니에요. 튜너를 아니잖아요. 현대는 N이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차덕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브라부스 같은 갈려요. 브랜드는. 네. 너무 이미지적으로 뭔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브라부스는. 심지어는 브라부스는 메르세데스 벤츠예요 무조건. 그렇잖아요. 그 이외에 뭐 요트라던가 이런 쪽으로 또 많이 확장을 했다고는 했는데 뭐 옷도 만들기도 하고 브라우스가 벤츠의 로고 크게 로고 플레이하고 뭔가 그 배기 사운드 크게 하고 약간 네. 그런 걸로 규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KTM이 벤츠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비슷한 동네에서 만든다?
그 약간 2차 세계 독일어를 쓴다. 독일어로 의사소통이 된다? 어. 이외에는 사실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그랬어요. 브라보스를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브라보스는 그냥 뭐 직발 머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은 미국의 그런 할로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코너를 막 이렇게 주파하고 그런 거보다 그 드래그 레이스 배기량 엄청 큰 아니면 휘발유 쏟아내는 네.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 인치 엄청 그쵸. 높아가지고 네. 타이어 큰 거 끼고 비싼 나 돈 되게 많음. 옆에 팬더 이렇게 어깨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 그런 바퀴 6개짜리 느낌인데 이런 거. 전 KTM과 이 슈퍼듀크를 굉장히 또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KTM 슈퍼듀크 1290은 코너를 막 미친 듯이 막 잘라먹고 꽂아서 막 들어가는 들어가고 차인데. 앞바퀴 막 들리고 막 뒷바퀴 들리고 막 그렇게 타는 차인데 브라보스는 그 이미지가 안 맞는 거죠. 뭔가 그런 뭐 강렬한 그런 이미지들이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우락부락함? 이 하이퍼네이키드, 네이키드 바이크, 슈퍼바이크, 아니 스포츠 바이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포츠성을 강하게 가진 네이키드 바이크랑 브라보스가 왜 그렇죠. 안 맞잖아요. 차라리 아까 봤던 디아벨이나 뭐 할리 데이비슨이나 그런 애들이랑 했다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차라리 독일 R18이 걔는 BMW구나. 네. 그렇습니다. R18M 뭐 이런 거. 그 기사도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는 그 브라보스의 튜너로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잘 모르니까요. 저도 그냥 모터사이클에도 관심이 있지. 제가 벤츠 튜너를 뭐 평가할 건 아닌데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KTM의 색채를 싹 다 뺀 상태의 모터사이클을 심지어 KTM이 갖고 있는 최상위 클래스 모델이고 KTM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스포츠 툴인데 이걸 다 빼서 쟤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G바겐 옆에 탁 서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존심도 없나? 자기네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나? 이쪽은 제조사고 저쪽은 튜너인데 제조사가 튜너의 차를 만들어준다라는 게 에? 그래도 지금 이게 브라보스 1300R이 그 컬러가 두 개여서 네. 각 77대씩 해서 총 154대가 판매가 됐잖아요. 완판. 2분 만에 완판 뭐 이랬는데 이거 시원하다. 그 이분이 120초니까 네. 뭐 1점 몇 대씩 팔린 거니까. 네. 뭐 그런데 아니 154대 한 번에 사간다 그러니까 사실 KTM 입장에서는 뭐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궁하냐? 네? 그렇게 안 팔리냐? 네? 그렇게 안 팔리냐? 근데 이게 또 이 하이퍼네이키드 정도에 가면은 네. 각 딜러에서 판매량으로 따져도 한 딜러가 154대 주문한다라고 손 치면은 KTM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장사 아닌가. 뭐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도 있지 않겠어요? 오리지널 모델들을 KTM의 오리지널 모델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안 팔리는 것도 아닐 거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심지어는 그 얘기도 아까 그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이미 루머로서 허스크바나 슈퍼필렌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아니, 했었대요. 네. 이게 원형 헤드라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테스트 카가 돌아다니면서 스파이샷이 떴는데 이제 허스크바나랑 KTM이랑 같은 한솥밥 먹으니까 소속으로서 허스크바나가 KTM 차량을 가지고 자기네들 디자인 입혀서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필렌 시리즈로 해서 슈퍼필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슈퍼지크 기반으로 하면서 이게 또 원형 헤드라이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슈퍼필렌 빨리 나와라 이렇게 있었는데 까보니까 브라보스네. 근데 이게 보도 자료의 이미지에 네. 보면 네. 배경이 또 두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정황상 네. 봤을 때 조관희 기자의 추측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뭐 120대를 매입해 준다. 154대. 네, 154대를 또 이렇게 해주라 하면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브라보스 브랜드 자체도 중동에서 또- 중동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오일머니 빡.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KTM에게는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KTM의 디자인 정수라고 뽑아놓은 그 듀크의 그 날렵하고 뾰족한 그 이미지를 다 깎아먹고 아 그래 그게 제일 많아요. 사실 디자인 운동- 진짜 운동 성능 뭐 이런 거 다 깎아먹고 이거 그 룩으로만 이렇게 할 거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다 이거.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154대 한정이 브라보스의 창립 연도가 1977년이라서 아 그래서 77대인 거예요. 77대 합치니까 154대. 그거 뭐 77대만 그거 왜 만들지 합쳐? 왜 154대나 만들어요? 빨간색이랑 까만색 두 개거든요. 홀수에서 77대가 나누기 2가 안 돼서 그런 거. 그렇죠. 아 그리고 저기 그랬을 수도 있죠. 그 브라보스가 우리 우리가 77년도에 창립했으니까 77대만 하자 했더니 야 77대 가지고 그런 거 못 해주지 우리가. 아. 미니멈 오더는 150대 이상이야. 그러니까 두 배 치기는 해야 돼. 야, 컬러 하나만 할 거야? 140대만 해. 14대. 근데 걔네 그럼 우리 70은 우리하고 뭐가 안 맞는데? 그럼 알았어. 그럼 우리 197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77대 하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이거 뭐 2분 만에 판매된다고 막 기획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여기저기 보도자료 막 뿌려져갖고 이 나라 언론에 나가고 저 나라 언론에 나가고 저희 책에도 이렇게 소개가 됐으니까 기획 잘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박수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브라보스의 팬분들이 몰려오시면 어떡하죠? 좌표 여기다. 저 진짜 근데 브라보스도 모르는 것들이 떠들고 있다. 브라보스가 벤츠를 아무리 잘 튜닝하는 브랜드라도 이들은 단 한 번도 모터사이클 엔진을 튜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모터사이클랑 1도 관계 없었던 브랜드라고요. 실제로 지금 엔진을 튜닝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스펙도 똑같고 없어요. 뭐 그 지금 다른 거는 뭐 단조위를 넣는다던가 그 브레이크 카본 파츠들을 엄청 사용했다. 네. 뭐 그런 거죠. 뭐 헤드라이트에 브라보스 로고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브라보스의 어떤 그 정체성을 살려서 고성능 퍼포먼스 튜닝을 한 것도 아니고 배기는 다르더라고요. 배기 달라요. 근데 이거 아르릉 아르릉 할 수도 있죠. 이 배기를 브라보스가 만들었을까요? 뭐 그것까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겠네. 절대 아니에요. 모터사이클 배기를 브라보스가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들 수도 있죠. 만들었으면 어떡할 근데 겁니까? 이거 기존에 있었던 제품인데 그 블랙 컬러로 맞췄고 브라보스라고 로고를 넣은 거예요. 이것도 마치 KTM에 의뢰해서 브라보스가 브라보스 1300R을 만든 것처럼 브라보스의 오더메이드인 거죠. 이게 국내에 판매가 됐다는 소식은 없죠? 제가 물어봤는데 국내에서 뭐 가끔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전에 뭐 예를 들면은 슈퍼듀크 국내에도 출시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라리 나왔을 때나 혹은 발표됐을 뭐 때. 그 랠리 레플리카 혹은 레이스 머신 RC8 뭐 이런 애들 나왔을 때의 반응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문의가 많이 왔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별로 그렇게 뜨거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저희 책 3월호에 두 페이지를 채울 수 있게 해줬다. 그거 이외에 감사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 솔직히 KTM을 제가 엄청 옹호하는 게 아닌데 1290 슈퍼 듀크는 정말 좋은 차잖아요. 아 장난 아니죠. 맞아요. 뭐 엄청나게 강력하다. 인과 동시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다루기 쉽게도 만들기도 했어요. 타기 되게 편한데 네. 완성도가 끝장나죠. 진짜 잘 만든 차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고? 라는 점에서 화가 난다. 화가 나. 쿵쿵쿵쿵. 브라보스가 영역을 많이 확장하고 싶었나 봐요. 비모타처럼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올뉴 12 채널. 올류 12 채널.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누구 다른 해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All New CB 1000R. 은빛 보면 비슷해. 네. 은빛 보면 쓱 보면 어쨌든 브라부스 1300R 같은 경우에는 브라부스와 브라부스에서 KTM 1290 슈퍼듀크 R을 베이스로 만든 모델이었고 한정 모델이었고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뭐 사실상 이미 완판돼서 뭐 저기가 없어요. 할 수 없는 모델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갖고 싶은 분들은 이거 이제 못 사시니까 그냥 KTM 코리아에 슈퍼지크 R 언제 들어온지 문의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저희가 2부에서는 총 5대 리모델을 알아봤습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 스카우트 로그, 퍼슈트, 그리고 브라부스 1300R, 그리고 두카티 엑스디아벨 네라, 두카티 우니카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모토 이슈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온라인 기사로 발행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고 네, 지면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더모토 네, 링크 찾아서 상세 설명에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